의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아이톱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오픈하고 나서 진작에 막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셔서 됐는데 아마 좀 아침 일찍이라서 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찾아오시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찍 이른 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또 송혜령 교수님 함께 모시고 또 윤진영 대표님 함께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헬스케어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런 자리에 또 함께 제가 자리를 주최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어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체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병원은 저희 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많이들 관심도 있고요. 다 하지만 무엇이 또 스마트 병원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온나 굉장히 방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 하나가 갑자기 다 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회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스마트 하스피탈에 나오게 된 거죠. 병원도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IT 기술을 어떻게 접목함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한 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이런 게 관심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역시 질환 패러다임만 변했죠. 만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환자의 특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술이나 수술이나 약제나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만성 질환이 많아지니까 또 진단도 잘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치료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교육이나 상담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고령화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도 스마트 병원이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당뇨병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오면 당뇨 환자는 단순히 혈당만 높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식생활 습관 개선을 하라고 하지만 술은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담배를 끊으라고 탁 끊고 운동을 체중을 탁 빼라고 탁 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간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또 심혈관 질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리스크를 미리미리 알아서 조정하게 해줄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비헤이비어 컨트롤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 제가 또 관심 있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당뇨가 많아서 이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기는 건 사실 위험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50년 동안 당뇨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마다 이제 너무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당뇨병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질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달아서 그것에 맞게 페이션트 센터드 어프로치를 해라, 환자 중심적 치료를 해라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또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의 4P라고 하면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프리딕션, 프리벤션, 그다음에 서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4P라고 말은 또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은 말은 되게 쉽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말하는 건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퍼스널라이즈 할 거고 어떻게 무엇을 프리딕션 할 거고 어떻게 프리벤션 할 거고 그걸 하나하나 다 해서 그거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까지 다 증명을 해내야 실제 사회에 쓰이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렸던 그때 스마트 하스피탈 시스템이 뭐냐 뭐 하도 크죠. 근데 많은 병원이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발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주느냐, 어떻게 하면 뭐 주차장을 빨리 나가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 페이먼트를 하느냐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데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줄 거냐, 회진 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의 피드백 서베이는 어떻게 해줄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스마트 하스피탈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유럽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큰 백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미 코드는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 EMR, EHR이 있고, 팍스가 있고, 뭐 모빌리티, 텔리모니터링이 있고, 많은 서지컬 디바이스나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있고, 코어시나 헬스 인포메이션이나 랩 인포메이션 등이 있고, 하이스피드 인터넷 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들은 있는 거죠. 이것이 스마트 하스피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트러디셔널 전통적으로 있는 거죠. EMR이 있다고 해서 그건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연결시키는 게 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발전된 ICT라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적정한 환자의 케어가 하도록 딜리버리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통합을 해서 결국에 서지컬 또는 진단적인 프로세스를 이펙티브니스를 올리는데 그것이 실수 에러 레이트를 줄이고 코스트는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해서 이런 ICT 인바이러먼트를 인터커넥션
해가지고 그 환자의 케어 프로시저를 좀 더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환자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거하고 병원에서 정말 진료를 잘하게 하고 진단을 잘하게 하고 실수가 없게 하고 이런 것은 다른데 이쪽으로 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사로서 스마트 하스피탈의 목적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메디컬 케어, 환자의 세이프티를 증가시키고 막힘없는 페이션트 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서버를 발전시키고 좀 신뢰도 높아지고 진단이나 서지컬 어빌리티가 향상되는 것이 다 이게 목적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많은 에셋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케어 시스템이 발전해야 되고 환자 아이디를 잘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킨번트 장비가 이렇게 잘 발달해야 되고 제가 많이 관심 있는 인터커넥션,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인터커넥션 우리가 다 있는 거죠. 호스피탈 인포메이션, 랩 인포메이션, 레디올로지 인포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고 뭐 모바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있고 빌딩도 어떻게 하면 전력 공급을 어떻게 잘 해줄 거냐. 그다음 메디컬 디바이스를 어떻게 네트워킹 시킬 거냐. 여기 나오면 이제 혈당을 어떻게 할 거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어떻게 연결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서포트 머신 같은 거 어떻게 할 거고 로봇은 어떻게 연결할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데이터도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케어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 결국에는 스마트 하스피탈이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환자가 혈당을 열심히 측정을 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잘 봐주고 있으며 병원에 있는 사람 혈당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환자 그 혈당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인슐린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있는지 저혈당은 발생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그 사람 절대 안 오게 하고 있는지 얘를 다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비슷하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그렸던 슬라이드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 곧 병원이 될 거고 아무리 건물을 멋있게 지어도 그렇지만 거기에 또 환자가 자기가 측정한 데이터를 병원에 인테그레이션 하게 될 것이고 그 데이터까지도 잘 분석을 해서 환자한테 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병원이 좀 더 발전된 스마트 하스피탈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전달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왜 4차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도 전에 작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1차는 이제 뭐 다른 그 산업혁명이고 2차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고 3차는 자동 생산을 하게 된 거죠. 4차는 이제 사이버와 이 머신이 좀 더 이렇게 인터커넥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4차 산업혁명에서 뭐 4차 산업혁명 IoT도 있고 거기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로봇, 뭐 오토파일럿 스터디 다 있는데 결국에는 머신은 인텔리전트일 것이고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그것이 휴먼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역시 커넥티비티 이것들을 어떻게 특히 의료진 쪽에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환자한테 케어가 잘 되게 할 거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스마트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이프해야 된다. 네트워크 커넥티브가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잘 공급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향상돼야 되고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되어야 한다라고들 얘기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 아이디를 어떻게 잘 실수 없이 할 거냐, 환자를 어떻게 잘 이동시킬 거냐, 환자 이동시켰을 때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할 거냐, 안전하게 어떻게 잘 모시고 갈 거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죠. 휠체어를 채워줄 거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하나다. 네 가지로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가 왔을 때 그다음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지 않게 할 거냐, 하다못해 불빛은 어떻게 해줄 거냐, 모니터가 어떻게 해줄 거고, 뭐 페이징은 어떻게 해줄 거고, 파이어 디텍션은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에 관련된 스마트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 이미 많이 되어 있죠 병원에. 근데 그런 것들 다 연결을 잘해서 그걸 파워를 높이라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코드는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와이어리스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많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파워, 전력 공급을 정확히 잘 해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선을 잘 해주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병실이나 이런 데 잘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병실이든 수술실이든 뭐 검사실이든 이런 랩실이나 헬스케어 IT에 그다음에 등록실이든 이런 데서 잘해서 적정한 파워를 제공하고 백업을 해주고 모니터링도 파워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에피션시를 늘려라라는 거죠. 매스 노티피케이션 전체적으로 노티피케이션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안테나 같은 걸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통합적으로도 해야 되고 노이즈 리덕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로 할 건지 퍼스널 노티피케이션 할 건지 이런 것을 잘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결국엔 그래서 IoT라고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오브 메디컬 띵스라는 표현 IoMT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퍼포먼스, 파워 옵티마이제이션, 커뮤니케이션 에피션시를 높이는 목적이고 그런 것을 허위한 인텔리전트한 하스피탈은 이렇게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하고 시큐리티를 통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다 인터 커넥션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하나하나 들어가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제가 또 10년 전에 그린 건데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분석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모음껏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한테 이거를 당신은 결국엔 그래서 인슐린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환자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제공했을 때 얼마나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가도 증명을 해야 우리가 스마트 병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주제별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통합이 돼서 많은 곳에 실제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잘 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뒤에 다음에 또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사와 환자의 인터 커넥션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이터의 컨텐츠이든 데이터이든 의사의 입을 통해서 환자한테 적절하게 제공되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입원한 사람이 저희 병원에도 1300명씩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잘 분석을 해서 의사와 환자에게 적절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또한 스마트 병원이고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 개인 데이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런 라우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냐 그 병원에 맞게 우리가 좋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요양병원에 있는 선생님 환자분들도 잘 모니터링하고 또 컨트롤 타워를 연결하고 그분이 병원에 갔을 때 그 데이터를 다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진료실이든 뭐 여기 등록하는 곳이든 병실이든 간에 많은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하는 이미지는 분석하는 시스템 같은 등을 읽어보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들을 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병원에 나가길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 스마트 하스피탈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 하스피탈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그중에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비용을 만들어낼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또 일단 우리만의 뭐 스마트 병원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 병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이거는 좀 두서없는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 그림 몇 개 점을 가지고 그려봐. 그래도 사람마다 누구는 X표를 그릴 수도 있고 네모를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는 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점이 있다는 건 갖고 우리 그림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얀색 점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뭐 같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린다고 해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점을 연결한 것 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색칠을 해도 또 뭔가 있는 거 같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각각의 역할들을 전부 기능을 해서 그것을 동시에 매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부딪히지 않아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움직여 이 차가 움직이든지 말든지라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연결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저희가 실제 함께 일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같이 운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프렌드십을 가져서 콜라보레이션 해야 된다. 그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스마트 하스피탈이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